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여보세요 하면서 또 받으실 겁니다. 오늘 또 어떤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아넣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해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얼떨결에 겪게 된 흉가 이야기입니다. 얼떨결 흉가? 이름은 얼떨결 흉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상. 네. 이게 제가 그때 당시 좀 많이 바빴었거든요. 목금 고정 촬영이 있었고 그리고 화수도 고정 촬영이 있었어요. 제가. 예. 남는 시간 동안 다른 거 이제 일을 계속 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죠. 받아갖고 웬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너 오늘 뭐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지금 일하고 있다. 아마 내일 새벽쯤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내일 몇 시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네. 그래서 대충 스케줄표 보면은 퇴근 시간 나오잖아요. 한 2시쯤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일 일정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뭐 딱히 없어갖고 아니 나 딱히 없지? 이러니까 그럼 알았어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별 생각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 당시 촬영을 할 게 바빴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시덥다는 얘기 하네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일을 한 다음에 집으로 퇴근을 했죠. 퇴근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한 3시쯤 되니까 제 집에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갑자기 문을 두들기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누구세요? 이러니까 그 친구가 나야 문 열어 이러는 거예요. 문을 열었죠. 근데 문을 열고 보였던 모습이 그때가 여름 때였거든요. 정말 그 놀러가는 복장이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누가 봐도 얘는 지금 관광지를 갈 계획이다라는 그런 복장으로 캐리어를 한 손에 끌고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갖고 너 뭐냐 이 시간에? 라고 물어봤죠.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야 놀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놀러 가재요. 그래서 아니 좀 얘기라도 하던가. 놀러 가자고 하면 안 놀러 갈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친구들이랑은. 그래갖고 얘기라도 하던가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갑자기 삘이 꽂혀서 오늘 꼭 가야 되겠대요. 예. 그래서 뭐 딱히 다음날 일정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너무 바쁘게 지낼 때다 보니까 놀러 가는 거 좋다. 한번 놀러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간단하게 짐을 싸고 그때 당시에는 차가 있었어가지고 차에 시동을 걸고 걔를 태웠죠. 예. 근데 걔가 주소를 이렇게 찍어주는데 주소가 되게 익숙해요. 보니까 또 다른 제 친구 집인 거예요. 하면서 일단 갔죠. 가가지고 또 다른 친구 하나를 픽업하고 또 주소를 찍어서 또 다른 친구 하나를 픽업해서 총 4인 파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똑같았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너 언제 끝나냐? 내일 일정 있냐? 그래 알았다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3명을 모은 거예요. 저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4명을 다 태우고 물어봤죠. 이 파티를 만든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어디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양을 가재요. 단양에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양을 찍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지더니만 고수동굴이었나?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고수동굴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 고수동굴을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일단은 출발을 해서 갔더니만 그때 도착 시간이 대충 한 7시 한 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애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놀 거래요. 근데 갔더니만 거기 오픈이 9시부터인 거예요.
1시간 반이 붕 떠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막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끌려온 2명 걔네들까지 다 이제 짜증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그 앞에 휴게소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가게들이랑 편의점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가게야 뭐 당연히 안 열었을 테니까 편의점 앞에 테이블 그게 있었거든요. 거기 앉아갖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걔 욕을 엄청 했죠. 욕을 하면서 똑바로 얘기해라. 너 이번 일정이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은 넌 오늘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 존재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애를 엄청나게 갈구고 있었죠. 그렇게 갈구다가 대충 이제 일정을 들어보니까 애가 꼭 하고 싶은 게 래프팅이랑 그리고 그 사륜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패러글라이딩을 꼭 하고 싶대요.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곳이 단양이래요. 오. 듣다 보니까 근데 솔깃한 거예요. 다 남자들이잖아요.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9시까지 기다렸다가 고수동굴 간단하게 탐방을 하고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갔거든요. 예.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즐겼어요.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즐기고 래프팅을 한 다음에 사륜 오토바이까지 딱 하니까 한 4시 반? 5시? 그쯤 되더라고요. 할 때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갖고 4명이서 올라가자. 즐길 거 다 즐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티를 주도했던 그 친구가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자고 가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상태가 목금 촬영을 하고 나서 바로 온 상태였고 다른 그 2 친구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근하고 이제 노는 주말에 끌려온 상태였던 거예요. 예. 다들 피곤해 완전 쩔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니다 제발 올라가자. 내가 더 이상 지체를 하면은 진짜 네가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될 것 같다. 제발 좀 살려줘라. 막 이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 친구는 이제 좀 단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막 이제 그 야놀자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펜션을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예. 옛날부터 봤던 친구니까 저희들이 다 알아요. 그 친구 한 번 고집 피우면은 못 말려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희들끼리 포기를 하고 담배를 이렇게 피러 나왔죠. 3명이서. 담배를 피면서 와 진짜 죽겠다. 나 지금 피곤해서 죽겠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펜션 하나 잡았대요. 자기 돈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단 그 펜션으로 갔죠. 일단은 제 목적은 잠이었어요. 펜션으로 가가지고 밤을 바로 잤거든요. 진짜 애들 막 놀겠다 그러는데 나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하고 잤어요. 눈을 뜨니까 한 10시 11시쯤 되더라고요. 10시 11시쯤 됐는데 분명 방이 있는 펜션이어서 방 안에서 잤는데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 저희는 남자 4명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뭔 이 야밤에 여자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이런 생각으로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여자분 3분이랑 제 친구들 3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누구세요라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상황을 듣고 와 보니까 그 친구들이 펜션에 와서 옆에 묵은 여자 3명 파티랑 이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거예요. 그래 뭐 있을 수 있다. 뭐 즐길 나이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합석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제 친구 한 명이 아까 얘기했던 애가 얘예요 이러면서 저를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긴가 하면서 들어보니까 얘네들도 제 친구다 보니까 이제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얘기 진짜 좋아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들한테 이제 막 무서운 얘기 해주면서 이것저것 좀 입을 좀 턴 거죠.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가 진짜 막 흉곽이나 들쑤시고 다니는 애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여자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흉가를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제 차가 레이였거든요. 5인승이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 이미 술을 다 마신 상태잖아요. 운전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싣고 가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맞아도 타이밍이 맞아도 이렇게 맞는 경우가 없는데 여자애들이 자기 집만 타고 스타렉스를 렌트해온 거예요. 다 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걔네들이 검색해서 찾은 흉가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내비를 찍어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펜션에서 이제 운전을 50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진짜 굽이굽이 들어갔거든요. 산길을. 어느 정도로 들어갔냐면 거기가 이렇게 2차선 도로로 이렇게 가다가 차선이 하나로 줄어들어요. 산길에 접어들면서. 어떤 길인지 운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산길에 1차선 도로를 스타렉스를 끌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으로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흉가를 가야 되나. 진짜 뭐 즐기기도 못하고 이건 뭐냐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배가 좀 살살 아파갖고 네. 좀 참아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가니까 마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입구 쪽에 운동할 수 있는 그 기구 있잖아요. 그 놀이터에 있는 그런 기구들. 예. 그런 게 있고 옆에 정자가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싹 빠지는 길 쪽에 마을회관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끔씩 마을회관에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잘하면 화장실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운동 기구가 있는 쪽에 이렇게 차를 세우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라고 한 다음에 마을회관으로 뛰어갔어요. 마을회관에 뛰어가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진짜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조그맣게 화장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급한 일을 해결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뭔가 급한 일을 끝냈으니까. 주변 풍경이 보이는데 그 운동하는 곳 옆에 정자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자 옆에 되게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계곡이 조그맣게 흐르거든요. 그리고 약간 신당 비스무리한 게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이거 당산나무구나. 마을에 뭐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산나무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 한번 드린 다음에 다시 차에 태워갖고 그 흉가로 이동을 했어요. 내비에서 도착했다는 알람이 떴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진짜 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흉가라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산밖에 안 보여. 일단 있다고 했으니까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한 50m쯤 이동하니까 옆으로 살짝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눈앞에 건물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막 2층, 3층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1층짜리 단독주택인데 건물 2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약간 축사 같은 느낌이었고 예. 그 뒤에는 이제 1층짜리 옛날 단독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애들이 와 찾았다 여기를 들어가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충 이렇게 눈으로 훑어봤는데 뭐 귀신이 있을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느낌이 그냥 그 산속에서 흔히 느껴지는 그 싸한 느낌 말고는 이렇다한 느낌이 전혀 없어갖고 열심히 구경하다 와라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차에서 잘 테니까 니들 가서 즐기고 다 즐겼으면 나를 깨워라. 나는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 애들을 떨고 놓고 저는 이제 의자를 뒤로 제쳤어요. 의자를 뒤로 제치고 애들이 하나둘씩 내리는데 다 내렸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순간 다
다 내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여자분 한 분이 안 내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대요.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절대로. 그래갖고 그러면 차에 계세요 이러고 나서 다시 이제 누웠죠.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잠도 다른 분이 계시니까 못 자겠더라고요. 30분 정도 그냥 누워갖고 의자에 기대갖고 누워갖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분도 계속 핸드폰 보고 계셨고, 그 흉가에서는 막 깍깍거리는 소리 들리고 있고, 그 소리를 그냥 BGM 삼아서 열심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적으로 느낌이 싸해지는 거예요. 뭐지라는 생각으로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제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그거에 놀라셨는지 여자분이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30분 동안 가만히 그냥 핸드폰만 보던 사람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놀랄만 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좀 뭐가 생각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분을 안심을 시키는데 뒤를 돌아갖고 그분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분 뒤로 스타렉스 그 뒷창문으로 얼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어두우니까 원체. 순간적으로 동그란 무언가가 보이길래 저건 뭐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이목구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느꼈어요.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혼자 차에 계셔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죽어도 혼자는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차에서 내려서 흉가 쪽으로 이제 갔죠. 일단 얘기했다시피 축사랑 일반 단독주택이랑 붙어있는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예. 축사는 눈으로 그냥 딱 보이니까 없는 거 확인했고 그 뒤쪽으로 가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문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다 떨어져 있고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문 쪽으로 그 안에 이제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분 두 분이랑. 그래서 말을 걸었죠. 야, 니들 언제까지 즐길 거냐. 여기 지금 이 좁아 터진 곳에서 구경하면 얼마나 걸린다고. 가자.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다는 말에 그래 이제 슬슬 재미없어지고 있었다. 가자. 이래갖고 걔네들을 데리고 일단 차에 다 태웠어요. 차에 다 태우고 차를 이제 다시 빠져나가려고 돌리고 있는데 파티원을 모집했던 그 친구가 야 근데 여 옆에 한 개 더 있대 이러는 거예요. 흉가가 하나가 더 있대요. 거기도 꼭 가야 되겠대요 지들이. 일단 얘기했죠. 내가 지금 솔직히 느낌이 조금 싸해서 그런데 뭐 봤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느낌만 싸하다고 했거든요. 좀 싸해서 그런데 그냥 가자. 가가지고 차에 술을 먹자. 술을 먹으면서 차에 내가 이야기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도 그 친구들은 꼭 가야 되겠대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 파티원을 모집한 그 친구 고집은 못 꺾는다고. 예. 분명히 얘를 데리고 무시하고 펜션으로 데리고 가면은 펜션에서 난리필 놈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10분이다. 그 이상 안 준다. 10분 안에 구경하고 그냥 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곳으로 다시 나가서 안쪽으로 한 100m도 안 됐을 거예요. 진짜 조금 들어가니까 오른편으로 건물 하나가 보이는데 산 중턱에 걸려 있는 거예요. 꼭 약간 야간 근무 서는 곳? 그런 느낌으로 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딱 보고 생각을 했죠. 저기는 일단 올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자분들을 조금 노린 거예요, 제가. 거기 지금 올라가시면 옷 개판된다. 그리고 지금 이 여름에 저런 데 올라가면 이제 모기 뜯기고 장난 아닐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들도 이제 뭐에 꽂히셨는지 가보겠대요. 근데
한 번 그런 걸 봤다 보니까 애들 맘 보내기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같이 올라가자 이러고 나서 그 초소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진짜 그 초소가 맞았어요. 거의 느낌은 완전히 초소였어요. 올라가서 보였던 건 딱 초소였는데 엄청 좁잖아요, 초소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얘기했어요. 자, 다 봤지? 내려가자. 뭐 볼 게 있냐? 이거 그냥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데 내려가자 막 이랬는데 애들이 막 거기서부터 군부심을 좀 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남자 애들이니까 누가 봐도 초소니까 야 이거 내가 막 군대 있을 때 쓰던 초소랑 되게 닮았다 하면서 그 썰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한번 10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분만 기다려주자라는 생각으로 옆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팔짱 끼고 가만히 서가지고 애들 이제 떠드는 거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겁이 되게 많았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네. 그 여자분이 제 왼쪽 편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혼자서 그러고 계시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 쪽으로 시선을 딱 돌리는데 얘기했잖아요. 산 준턱에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왼쪽 편 그분이 서 있던 곳이 내려막길 코스였거든요. 고개를 딱 돌려서 그 여자분을 보고 나서 보였던 게 어떤 한 형체가 포복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갖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군부심을 부리고 있던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10분 됐다. 내려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을 어거지로 끌고 차까지 끌고 와가지고 차에다 태웠어요. 예. 근데 차에 태웠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차를 돌리려면 정말 멀리 나가거나 아니면 후진으로 아까 그 첫 번째 흉가가 있던 곳까지 가가지고 차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진을 하려고 후진 기어를 딱 놓으면은 후방 카메라가 딱 들어오잖아요. 후방 카메라가 딱 들어오는데 시꺼먼 거예요. 그걸 옆에 조수석 있는 애가 그걸 먼저 본 거예요. 저는 좀 옛날부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 있는 차보다 사이드미러나 백미러 보고 많이 후진하거든요. 예. 그걸 안 봤는데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야 이거 카메라 망가졌나 봐 이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 쪽으로 시선이 가니까 진짜 그냥 후방 카메라가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꺼먼 거예요. 완전히. 이거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후진을 했죠. 후진을 해가지고 첫 번째 흉가로 들어가는 그 샛길 옆까지 도착을 했어요. 샛길 아래로 내려가서 돌렸는데 뒤쪽에서 여자분 한 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비명을 지르니까 이제 옆에 있던 다른 분도 비명 지르고 또 다른 분도 비명 지르고 하면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 일단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되게 급하게 차를 몰아갔고 처음에 차를 세웠던 그 마을회관 옆에 그 공터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도착해서 차를 딱 세우고 뒤를 돌아서 물어봤어요. 왜 소리 지른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여자분이 하시는 말이 혹시 들으셨냐고. 그래서 뭘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차를 하고 한번 쳤다는 거예요. 밖에서. 예. 그거를 문 옆에 있던 여자분이 들으셨고 그분이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나는 못 들었다. 잘 못 들으신 거다. 아마 긴장을 하시고 그래갖고 좀 그런 헛한청을 좀 들으실 수도 있을 거다.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나 분명 들었다고. 내가 진짜 확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왜 확신할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저녁이 늦은 시간대였으니까. 차에 타가지고 그쪽 문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대요.
근데 쿵 소리가 들리면서 그 떨림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한대요. 누가 밖에서 친 게 분명하대요. 근데 얘기는 했죠. 뭐 내려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다. 더 이상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도 조금씩 이제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치. 우리 이제 흉가를 벗어났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제 친구 중 이제 한 명이 끌려온 2명 중 한 명이 야, 너 아까 화장실 갔던데 어디냐? 나도 갑자기 화장실 급해서 잠깐 들렸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길을 안내해 줬어요. 여기로 가면 된다. 여기로 가면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볼일 보고 와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화장실을 간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었죠. 거기가 왕복거리가 5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 이제 큰 일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 이제 잠깐만 계세요. 저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라고 한 다음에 그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는데 애가 혼나고 있는 거예요. 웬 할아버지한테. 예. 화장실 앞에 서가지고 애가 고개 푹 숙이고 막 고개 막 꾸벅꾸벅 거리면서 죄송합니다 거리고 있고 얼핏 봤을 때 70, 80대 정도 되시는 진짜 그 주름 자글자글 하신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한 손에 그 등산용 스틱을 이렇게 들고 그걸 지팡이 삼으셔서 들고 반대쪽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걔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가서 말을 걸었죠. 무슨 일인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구해줄 생각은 없고 가서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이 삿대질을 하더니만 저를 딱 보고 넌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저 지금 혼내고 있는 애 친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 얘가 밤에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내가 잠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산책하고 있는데 마을 떠내려가라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다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거리가 안 멀잖아요. 왕복 5분 거리면. 예. 이 친구가 비명을 질렀으면 저희도 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래서 비명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님한테 다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가 지금 저기 아래 정자 있는데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는 비명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한번 친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친구를 쳐다봤죠. 근데 친구가 눈으로 절 쳐다보면서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갖고 오케이, 일단 상황은 대충 파악됐고 다시 이제 할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할아버님, 비명 지르는 걸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보신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님이 들었다고. 산책하고 있는데 들어서 왔는데 저놈이 있었다고. 다른 사람 없고 저놈이 있었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저놈이 소리 지른 거 아니냐. 타당한 말이잖아요, 솔직히. 그 새벽에 뭐 한 명 딱 봤는데 걔가 당연히 비명 질렀겠거니 생각을 하시겠죠. 일단 상황이 파악이 돼가지고 제가 일단 사과를 드렸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좀 술도 먹은 거 있고 그래서 좀 미쳤나 봅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애가 좀 모자란 친구예요. 막 이러면서 걔를 어떻게든 간에 커버를 쳐서 할아버지한테 구해줬어요. 할아버지한테 구해주고 같이 이제 진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뒤에서 혀를 차시면서 아이고 젊은 놈들이 여자 끼고 저게 뭐 하는 거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 여자분들이랑 놀긴 했잖아요, 지금 상태가. 근데 그분이 그걸 아실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예? 뒤를 돌아갖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내려오셨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러는 게 너 옆에 있는 여자 누구냐고. 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거 진짜 싸가지 없다고. 옆에서 그렇게 빌면서 용서 구하고 있는데 꼿꼿이 서가지고 나 째려보고 있었다고. 예. 옆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할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혹시 할아버지 무당이세요? 물어봤죠, 대놓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난 무당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도 보이세요?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제 진짜 정확히 오른쪽을 보면서 저기 있잖아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아, 잘못됐다. 이거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예. 일단은 뭐 할아버지 무당 아니시라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이 친구도 좀 모자란 친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눈에 보인 게 당산나무인 거예요. 아, 빌자. 저건 빌어야 된다, 이거는. 오, 그래야 지금 된다. 상태는 빌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친구랑 저랑 그 당산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몹쓸 짓을 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비니까 기다리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내려오다 말고 당산나무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저희를 보니까 어이없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이제 와가지고 니들 뭐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빌어라. 네. 지금은 떼는 게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걔네들을 다 무릎 꿇혔어요. 그때가 새벽 한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새벽 2시에 남자 4세 여자 3이 무릎 꿇고 당산나무에서 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상황이 얼핏 보면 되게 웃긴데 저희들은 되게 진지했거든요. 일단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 10분 정도 빌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딱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한번 훑어봤죠. 혹시 보일까? 제가 막 잘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보일까라는 생각에 고개를 딱 돌려보는데 그 마을회관을 가는 다리에 저희를 혼냈던 그 할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저희를 쳐다보는 눈빛이 진짜 그 되게 어두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진짜 또렷하게 보이게 째려보고 계셨어요, 저희를. 느낌이 뭔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분한테 말을 안 걸고 일단은 차에 타자라는 생각으로 애들을 다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예. 조수석 창문 쪽으로 하면서 할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조수석 창문을 내렸어요. 창문을 내리고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얘기했잖아요. 주름이 되게 자글자글 하셨다고요. 근데 인상을 팍 쓰시는데 그 주름이 접히면서 인상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인상을 팍 쓰시는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예. 인상 쓰시는 걸 보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들고 계시던 그 등산 스틱을 들어갖고 차 안쪽으로 불쑥 들이밀면서 여자를 놓고 가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오. 얘기를 했죠. 저희 남자 4세, 여자 3 왔다고. 분명 저희 남자 4세, 여자 3이 출발했다고. 그리고 지금 뒤에 여자분 3 다 타 있다고. 할아버지가 한번 지금 뒤에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예. 할아버지가 조수석 쪽으로 얼굴을 쓱 내미셔가지고 뒤쪽을 보시더니만 그럼 저기 있는 여자는 누구야? 이러면서 당산나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느낌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일단 애들한테 차에 있으라고 하고 내렸어요.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내려갖고 사발할아버지 옆으로 가서 할아버지를 살짝 당겨서 차에서 일단 끄집어내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죠. 할아버지, 저희가 흉가를 갔다 왔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올라가면 흉가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지. 거기 흉가 많다고. 저희가 지금 거기 체험 활동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싸해서 그 당산나무에서 빌고 있었던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표정이 진짜 아차라는 말이 얼굴에 써 있었어요. 그런 표정을 딱 짓더니만 입을 딱 닫으시고 고개를 숙이시더니만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다시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중얼중얼 거리시다가 고개를 살짝 들면서 그럼 저 여자가 귀신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할아버님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를 딱 하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숨을 쉬시면서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귀신이 다 보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할아버님한테 말씀드렸죠. 일단은 저희한테 붙은 귀신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할아버님은 이제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아버님이 이제 저희를 보고 조심해서 들어가라. 그런 거 이제 어쨌든 옆에 껴놨으니까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들어가고 다음부터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면서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시고 그분은 마을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운전석에 타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뒤에 있는 애들한테 그 상황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신 것 같고 그래갖고 나랑 잠깐 그런 얘기 한 거다. 딱히 뭐 큰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할아버님 말씀 상으로는 당산나무 쪽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붙은 것 같진 않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말했잖아. 50분 걸린다고 펜션까지. 30분쯤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 건물이 좀 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좀 밝아져요. 가로등도 좀 생기고. 그렇게 한 30분쯤 운전해서 조금 가로등이 좀 있는 지역까지 도착을 하니까 그 겁이 많던 그분이 숨을 참았다가 몰아쉬는 그거 아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갑자기 막 숨을 내뱉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제 친구들이랑 그 여자분이 너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그 여자애가 야 니들 아무도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예. 뭘 봐? 뭐가 문제 있는데? 이러니까 야 우리 옆에 계속 매달려서 따라왔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백미러로 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는데 딱 제 사이드 미러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쪽 문인 거예요. 저는 근데 운전하면서 못 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얘기를 했죠. 잘못 보신 거다. 그냥 진짜 봤더라도 잘못 보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하다. 그 이상 생각하시게 되면은 진짜 별의별 생각까지 끝까지 가버린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거는 그냥 잘못 보신 겁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렇게 한 20-30분을 더 운전해서 펜션에 도착을 했고 저희들은 저희 숙소로 들어가고 여자분들은 이제 재밌게 놀았습니다. 라고 하고 본인들 숙소로 들어간 다음에 저희들은 그날 이제 도착해서 다시 술을 마셨죠. 그리고 잠들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펜션이 한 2-3시쯤 이제 퇴실이잖아요. 2시에 그 펜션 주인분이 깨우러 오신 거예요. 예. 깨우러 오셔갖고 이제 방 빼셔야 된다. 방 빼셔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짐 정리하셔라 하면서 이제 깨우시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은 이미 방을 빼신 상태였는지 스타렉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레이에다가 이제 열심히 저희 짐을 싣고 올라오는 고속도로 길에서 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번호 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3분 중 한 분 번호를 딴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야, 너 노력했다, 막 힘냈네, 막 이러면서 그냥 그래 잘해봐라 이러고 나서 그냥 운전하고 오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전화해볼까? 어떻게 아냐? 니들 형수님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아니 뭐 형수님이냐 재수씨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애가 결국 그 차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예. 전화를 이렇게 딱 거니까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걸었어요. 꼭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이라도 하려고 하는 듯이 스피커폰으로 딱 해놓고 통화 버튼 딱 누르니까 신호가 가더라고요. 예. 신호가 이렇게 딱 가길래 이제 받나 안 받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B 소리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다.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놀렸죠. 예. 쌓인 거다. 너 이거 내가 보기엔 너 이거 수신 차단된다. 좀만 기다려가라. 막 이러면서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휴게소에 들렸거든요. 예. 휴게소에 들려갖고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번호 땄던 그 친구가 갑자기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만 야 전화 왔다 이러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 번호를 단양 펜션 여자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기억- 극현실이다. 네. 단양 펜션 여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야 전화 왔다고. 야 나 절대 까인 거 아니라고. 급한 일 있어도 나 안 받은 거라고. 그래서 야 이제 딱 목소리 가다듬더니만 되게 간드러지게 여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예. 애가 전화를 받더니만 네. 저희는 아무 일 없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는 아무 일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왜? 예. 그래서 물어봤죠, 저희들끼리. 야, 뭔 일인데? 이러니까, 야, 우리 어제 스타렉스 탈 때 바닥에 그렇게 흙이 많았었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을 하기에 산길 이렇게 막 해지고 다녔으니까 충분히 이제 스타렉스 아예 모래가 이렇게 쌓일 순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산길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으니까. 네. 근데 그 여자분들 말씀이 트렁크 쪽에 그렇게 흙이 쌓여 있더래요.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거기선 안 했거든요. 뭐 트렁크 쪽에 뭐 흙이 뭐 쌓일 수도 있지. 그냥 뭐 지들이 뭐 짐 싸다가 거기다 흙이라도 쏟았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냥 쌓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러는데 자기들은 한 10시쯤에 펜션에서 나왔는데 펜션에서 나오고 집 가는 길에 뭐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뒤쪽을 봤더니만 누가 쪼그리고 앉아있었대. 너무 놀라갖고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차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차 안에서 그 여자분이 살살 일어나더니만 창문에다 얼굴을 갖다 대더래요. 그러면서 눈동자를 굴려서 자기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더니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쪼그려 앉으면서 사라지더래요. 여자분들이 이제 놀라고 이제 차 문을 다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서 있던 장소가 짐이 굉장히 쌓여져 있는 상태였대요. 예. 찝찝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짐들을 앞쪽으로 다 옮겨 담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모래가 가득 수북히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저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들 진정하고. 근데 뭐 저희는 딱히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달하라 그랬죠. 그냥 별일 아닐 거라고. 그리고 어차피 차에 붙었으면은 예. 그 본인 차 아니고 렌트카 있지 않냐. 그냥 넘겨버리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2주인가 3주인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 2주,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그 번호 딴 친구는 입을 잘 털어서 결국 이제 사귀게 됐어요. 예. 사귀게 돼가지고 한 3주 후쯤에 걔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나 결국 걔랑 사귄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전화통화를 이렇게 좀 길게 하게 됐는데 예. 전화통화 중에 이제 뒷이야기를 듣게 된 게 사귀고 나서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 사실 우리 그때 차 렌트 반납할 때 너무 이상했다고.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라고 물어보니까 차 반납할 때 되게 꼼꼼히 검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장님들 중에. 괜히 막 흠집 조금이라도 있으면 트집 잡으려고. 그 렌트카 사장님이 그랬었나 봐요. 엄청 꼼꼼하게 이게 검사를 하시더래요. 엄청 꼼꼼하게. 그래서 진짜 빨리 검사하고 우리는 빨리 이거 털어버리고 집에 가고 싶은데, 왜냐면 귀신 있던 거 봤으니까 빨리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꼼꼼하게 검사를 하시더래요. 예.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어디 뭐 산속 갔다 오셨어요? 이러더래요. 왜요? 이러니까 그 여자분이 매달려서 왔다고 했던 곳 있잖아요. 예. 그쪽 창문 그 고무 막힌 틈 있잖아요. 거기가 모래로 가득 차 있더래요. 오. 거기가 진짜 그냥 모래로 가득 차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제 애들이 저기 매달려 있던 애가 흘렸나 보다. 막 그런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끝나요.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마지막에 또 잘 이루어지셨네? 아니요, 근데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원거리여가지고. 롱디라고 하지. 아무래도 이제 근처에서 이제 만난 게 아니라. 그치. 관광지에서 만나서 이제 이어진 거니까 원거리여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런 또 무서움 속에서도 결국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게요. 야, 대단하네.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또 여기가 소름 끼치는 그곳이 맞았네요. 보니까. 근데 그 느낌 흉가에서 붙었다기보다는 산에서 붙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네, 왜냐면 흉가에서는 진짜 딱히 뭐가 안 느껴졌거든요.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마 남자 여자 와가지고 막 웅성웅성하고 떠드니까 산에 있던 애들이 저기 뭐 하나 봐 이러면서 와가지고 구경하다가 쟤네들 재밌네 이러고 붙어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야, 아무튼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소름 끼치고 재미난 이야기로 또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아스라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 여러분들, 아스라님이 흉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려주시죠. 하지만 흉가는 절대 가지지 마시길 좀 바래요. 제발 좀. 아스라님이 말하는 거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라는 뜻이 아니라. 가가지고 또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야 있겠지만 정말 드물기 때문에 또 이 영상 보고 함부로 또 가가지고 난 또 내 짝이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안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말로 긍정적인 긍정 대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 이야기는 스키장에서 겪었던 정말 또 소름 끼치는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은 스키장 중에서도 호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호텔이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긍정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참 좋은, 다들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월요일도 별일 없기를 다들 모두에게 전달을 바랍니다.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네. 에너지. 네, 좋아요. 네.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월요일 같은 네. 경우는 많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네, 맞죠, 진짜. 근데도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전달을 해주시니 너무 좋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저번에 네. 이제 스키장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네, 같은 아웃사이드 스토리죠. 아웃사이드 스토리. 네. 네, 아웃사이드 스토리. 이번에는 자,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스키장이 대부분이 리조트다 보니까 그렇죠. 막 복합적인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거는 쉽게 그 돌비 호텔 1호점, 2호점이라고 할게요. 돌비 호텔 1호점과 돌비 호텔 2호점 두 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도대체 어떤 호텔에서 일어난 일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 이리십니다. Let's get it! 먼저 제가 스키 셔틀버스가 17시에 출발을 하거든요. 스키장에서. 네. 근데 너무 재밌게 타다가 17시 땡 하고 시계를 본 거예요, 그날. 아하. 그래서 버스를 놓쳤어요. 버스가 이미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했는데 제가 모임에서 알게 형님이 한 분 계시세요. 그래서 형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형님이 그러면은 나 묵는 호텔이 있는데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 또 타면 되겠네 뭐 긍정대리 내일 또 타러 와 해갖고 다시 호텔로 이렇게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호텔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호텔을 갔는데 앞에 가니까 프론트에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그날이 금요일이어갖고 그렇게 방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텔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호텔을 이렇게 키를 받았어요. 카드 키를. 그 다음에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형님 저 호텔 잡았습니다. 호텔 잡았어? 알았어. 몇 호실 잡았어? 이러는데 대부분 몇 호실 잡았냐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잡았어?
그럼 올라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몇 호실 잡았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3호요 이러니까 갑자기 형님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너 거기 기다리고 있어 이러더니만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드 키를 받아갖고 프론트로 가서 되게 목소리가 좀 격해지셔갖고 뭐지 했는데 갑자기 가시더니만은 아니 혹시 저기 다른 방 없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 프론트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방 있긴 한데 여기는 좀 비싼 방이다. 그러니까 돈 제가 추가로 낼 테니까 저 친구 돈이랑 제 돈까지 추가로 낼 테니까 이 303호 주시 마시고 그 방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드릴게요. 제가 제 걸로 결제 추가적으로 하면 되니까 계산해주세요. 해갖고 계산을 해서 제일 높은 방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아니 형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호텔 거의 한 5년 6년 정도 내가 스키장 가면 여기 왔단 말이지. 근데 이 호텔 509호랑 209호랑 303호 이 두 군데는 가면 안 돼. 왜요? 이러니까 거기 귀신 나와. 대놓고 귀신 나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귀신 어디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나와.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선 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형님이. 그리고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귀신 나온다 대놓고 얘기하면 되게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전편에서 하시다시피 스키 타는 사람들은 귀신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들. 근데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형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 몇 년 전 509호에서 한번 봤대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좀 얘기도 있었고 해갖고 그러면 얘기 혹시 해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스키를 엄청나게 야간까지 타고 재밌게 타셔서 오셨대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509 카드키를 받아서 했는데 너무 스키를 오래 타니까 몸에서 이제 열이 날 정도로 타신 거거든요. 그럼 피곤해갖고 금방 씻고 자게 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날 호텔에 들어간 거예요, 509를. 그래서 띡 하고 들어갔는데 방이 좀 난잡했대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안 했고 좀 난잡하게 이렇게 돼 있었대요, 방이. 그래서 뭐지? 누가 있다 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충 씻고 양치질하고 그냥 샤워만 간단히 하고 방에 누우셨대요. 누워서 있는데 막상 또 피곤하다가 누우면 잠이 또 안 오잖아요. 그래서 네. 영화를 한 편을 보셨대요. 그리고 영화를 다 보시고 이제 자야지 하고 불을 딱 껐는데 불을 끄니까 돌베님가 아세요? 그 호텔 입구 앞에 이렇게 밖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렌즈 있는 거? 예. 그 아파트처럼 그렇게 거기가 네.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호텔에서 보니까 있긴 했는데 누가 그 문 앞에 서 있었대요. 예. 거기서 눈으로 이렇게 밖을 보고 있었대요. 어떤 중년으로 보이시는 분이. 그래서 올라가고 뭐야 하면서 불을 딱 켰는데 없어졌대요. 예. 뭐지?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뭐 잘못 봤겠지 하고 불을 또 탁 끄니까 또 그 앞에서 이렇게 눈으로 밖을 보고 있었대요. 어떤 아저씨가. 예. 불을 켜면 없는데 끄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뭐지? 하다가 잘못 봤겠지 하면서 끄고 보이긴 하는데 자기가 잘못 봤을 거다라 생각을 하고 그냥 형님이 누워서 그냥 잠을 자려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문 앞에서 자기야 없어. 밖에 아무도 없어. 이런 소리가 났대요. 뭐야? 예.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서 또 불을 딱 켜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밖에 이렇게 문 열어봤대요. 그러니까 문 열어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해갖고 문 다시 닫고 막 이렇게 주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봤다면서 불을 딱 껐는데 그 TV 앞에 보면 호텔에 앉는 데 있잖아요, 의자 같은데. 거기에 한 명이 앉아있는 거를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나 뭐지?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이러다가 다시 불을 켰는데 안 보이고 끄면은 있대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불을 이번에 딱 껐는데 이번에 이 사람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침대 앞에서 그 형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야 그 사람 갔어. 이제 일어나. 이러신 거래요. 그런데 이제는 무서우니까 몸이 안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떨려갖고 막 불을 또 켤 수가 없었대요. 그때 진짜 떨려서 왠지 뭐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자기야 왜 안 일어나?
그 사람 갔어. 없어. 여기 아무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점점 떨려오니까 하다가 여기서 안 키면 큰일 나겠다 해서 불을 딱 켰대요. 그러니까 역시나 사라졌대요,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앞에를 가고 인터폰을 막 눌렀는데 프론트가 안 받는데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프론트가 받았대요. 예, 프론트입니다. 이러니까 저기요, 여기 방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에 왜 저를 주신 거예요? 여기 사람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없을 텐데요. 사람이 왜 그 방 빈 방이었는데요. 이러니까 잘못 보신 거 아닌가 해서 여기 진짜 사람 있다고 그러는데 손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기록에는 그게 없습니다 해서 일단 전화를 끊었대요.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라고 해갖고 불을 딱 껐는데 그 사람이 아까까지 서 있는데 이번엔 침대에 앉아 있었대요. 중년의 아저씨가. 그러더니만 그 목을 이렇게 길게 빼서 앞에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형님을 보더니만 갑자기 목소리가 딱 굵어지면서 넌 우리 자기가 아니네? 이 말을 딱 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 형님이 놀라갖고 불을 딱 누르는데 이번에 이제 스위치가 안 켜진대요. 그러다가 이거 뭐야 이러다가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려고 하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떡하지 이거 왜 안 들어와 하다 불을 딱 켰는데 키니까 사람이 없어졌대요 또. 그러니까 이제 불을 못 끄겠는 거예요. 끄면 자기 바로 앞에 막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하면서 진짜 그냥 불 켜고 자자라고 해갖고 그냥 불 켜고 안대 있잖아요. 안대를 끼고 그냥 자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슬슬 잠이 솔솔 오니까 내가 잘못 봤겠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탁 하고 꺼진대요. 불이 탁 꺼지면서 안대가 갑자기 이렇게 쓱 들렸대요. 그러더니만 눈앞에 그 중년의 남자가 있는데 머리 한쪽이 막 뭐로 얻어맞은 듯한 그 모습이었대요. 이렇게 형님 보더니만 우리 자기 어디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형님이 막 덜덜 떨리니까 그때부터 막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갑자기 형님 목을 팍 졸랐대요. 그 존재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형님을 보면서 막 흔들었대요, 목을. 그러니까 막 우리 자기 어디 났어? 이러면서 막 하니까 이때 형님이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었대요. 예.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그 호텔이 그날 눈을 떠보니까 그 호텔에 있는 모든 집기며 뭐 가재동 같은 게 전부 다 얼그러져 있었대요. 근데 가장 형님이 찝찝하고 소름이 끼쳤던 거는 형님이 자던 그 옆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에 피 같은 게 묻어 있었대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이거 미치겠네. 이거 뭔 일이야 이러면서 내려가서 프론트에 가서 막 말을 했대요. 근데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좀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네. 그 프론트에서는 대충 아는 듯한 눈치로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번 물어봤더니 혹시 509호에서 무슨 일 있었냐, 얘기가 좀 듣고 싶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사장님이 아신다고 했는데 사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자기 호텔이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 이 호텔 이제 못 자겠네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웠대요. 스키장에서 가장 싸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다니게 돼서 나중에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혹시 509호에서 무슨 일 있었냐 하니까 한 남자랑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예. 근데 그 남자의 원래 아내가 그걸 알아서 남자를 따라온 거래요. 그 남자 여자가 같이 호텔에 들어갈 때 따라왔대요, 여자가. 예. 그래서 당시에 그 호텔에 아르바이트 하던 직원이, 프론트 직원이 신입이었나 봐요. 온 지 이틀밖에 안 된.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방금 올라가는 거 봤는데 그 사람 남편이다. 몇 번 방이냐? 이러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우물쭈물 하니까 몇 번 방인지 빨리 말해라. 안 그러면 나 이 호텔 불 지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신입이 무서우니까 509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남편을 쓰레기통으로 때려 죽였대요. 철제 쓰레기통으로 때려 죽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소름이 끼쳤던 거는 그때 남편이랑 같이 갔던 여자가 안 발견됐대요. 아직도. 여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남편은 거기서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호텔에서 자면은 509호에서는 그 남자가 계속 나타난대요. 근데 저도 참 미스테리했던 거는 왜 불을 켜면 사라지고 끄면은 남는가?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서 그럼 209호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니까 209호 얘기는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209호는 방이 넓대요, 굉장히. 근데 방에서 이렇게 자면은 자다 보면 어느 날 양쪽에 몇 명이 더 있대요. 2-3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자기 옆에. 근데 그거는 낙과였어요, 보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 하는데 이 형님한테 들은 얘기는 그거였고 저희 코치님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코치님도 209호에서 잤다고 하시는데 코치님이 호텔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은 밤에 이런 소리가 났대요. 호텔 천장에서. 예. 이런 소리가 막 나갔고 코치님이 이렇게 한 천장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진짜 엄청 어두웠대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그냥 또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물을 트는 소리가 났대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뭐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문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씨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몇 시간쯤 지났나? 갑자기 뭔가 이렇게 침대 위에 돌면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뭔가 누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 느낌이 이렇게 났대요, 침대에. 그래서 코치님이 또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또 앞에가 안 보였는데 코치님이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대요. 코치님이 왜 소름 돋았냐니까 옆으로 이렇게 슬쩍 하니까 이렇게 보였는데 옆에 이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코치님이 분명 이불을 덮고 잔 줄 알았는데 이불을 안 덮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왠지 앞에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눈을 딱 감았는데 누가 이렇게 볼을 톡톡 치더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티 안 내는데 갑자기 귀에다가 누가 너 나 보이지? 너 나 보이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코치님 귀에다가. 그래서 코치님이 눈을 떴는데 그 앞이 안 보인 이유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눌려서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코치님이 이렇게 하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쓱 스치면서 앞에를 보니까 웬 얼굴이 흰 여자가 코치님을 진짜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예. 그러면서 너 나 보이지? 이런 소리를 막 냈다 하더라고요. 근데 코치님이 이게 무서워갖고 이렇게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그냥 말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그때 물소리가 막 이렇게 나갔고 그때 이렇게 눈이 쓱 돌아갔대요. 그런데 그 물소리 나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도 누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이 있었대요, 호텔에. 그래서 너 나 보이잖아. 계속 이 소리가 나다가 옆에서 쟤 우리 보이나 봐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치님이 거기서 거의 기절할 뻔할까지 갔는데 알람이 딱 울렸대요. 그때 핸드폰 알람이. 예. 그래서 알람 딱 받는 순간 불이 딱 켜지니까 그때 다 사라졌는데 소름 끼쳤던 거는 코치님 주변으로 머리카락이 쫙 나 있었대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여기 뭐 있다 이 방에 뭐 있다 해서 또 코치님도 인포데스크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인포데스크 내려가서 그때 마침 사장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사장님 진짜 방에 뭐 있다고 진짜 이 호텔 왜 이러냐고 이러니까는 사장님은 그냥 아무 말 안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장님이 방 3개에서 계속 민원이 나온다는 거를 들었대요. 근데도 호텔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했다가 결국은 그런 일이 계속 생기니까 호텔을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효용이 없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장님이 웃겼던 게 발상의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그 호텔은 정말 갑질하는 사람들은 취객이 많이 온대요. 취객이나 갑질하는 사람들을 다 거기로 보내버렸대요. 그러면은 굉장히 공손해져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빈 방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친절하다 싶으면 저희 방 없습니다 하면서 보내고 이 사람이 좀 개념 없이 나오거나 혹은 취객이라서 화를 내거나 막
이상한 사람이면은 그 방으로 보내버렸대요. 그러면 다음날에 아주 공손히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303호는 예.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선 갔다 온 사람들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신대요. 그리고 사장님조차 그 얘기를 그렇게 안 한다 하시는데, 사장님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 303호는 역으로 인포데스크로 전화가 온대요. 예. 그러면서 사람 안 보내나요? 여기 방 비었는데, 이런 인터폰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알바가 새벽에 그걸 듣고 그 303호를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바로 호텔을 그만뒀대요. 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서 방 3개에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무당 안 부르고 굿 안 하냐 하시니까는 그 사장님이 이거 근데 효과 좋다고 했지. 시객이나 갑질하는 사람들 여기 보내주면은 아주 잘 고쳐져서 나온다고. 다시는 그리고 여기 안 온다고. 와, 개가천선에서 나온다. 네. 나중에 사장님이 팥을 들고 호텔을 들어갔대요. 그 방을. 예.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는 원래 기운이 있는 걸 알고 있고 당신들이 나보다 더 여기 오래 있었던 것 같다. 왜냐면 악귀가 쌓여 있으면 오래 가는 거 나도 아는데 내가 주기적으로 너네들한테 이런 거를 한다면은 뭐 하겠지만 부탁이 있다. 사람만 좀 해야지 마라. 그럼 내가 너네들 안 쫓아내겠다. 너네들 그렇지 않냐. 내가 여기다가 무당 불러서 굿한다 하면 너네들 더 화낼 거지 않냐. 나 사람들 화내는 거 싫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히 그냥 있어라. 내가 웬만하면은 여기 보내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을 건데 근데 조용히 좀 있어라. 그리고 별다른 큰 일 없기 그냥 우리 가만히 지내자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한테 코치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안 쫓아내요? 하니까 쫓아낸다고 거기서 난리 피면 호텔 손님이 올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소문나버리면.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303호를 한번 묵어볼까 생각을 했어요. 예. 다 반대하더라고요. 절대 가지 말라고 거기는. 그 정도예요? 509호랑 209호는 애들 장난이래요. 303호에 실수로 모임에 소모임에 303호를 가신 분이 있는데 다시는 스키를 타러 안 오셨대요. 스키를 끊게 엄청난 만든. 일을 네, 그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고 하다가 제가 304호에 머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호텔. 예. 303호 청소하는 걸 이렇게 쓱 봤는데 거기 화장실 그 문에 뭔가 이렇게 부적 같은 걸 갈고 있더라고요. 그 호텔 청소하시는 청소부분이. 예. 그런데 신기했던 거는 혹시 돌비님 1408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영가가 있는 방을 청소할 때는 반드시 2사람이 들어갔는데 문을 열어놔야 되고 한 명은 뒤에서 그 문을 봐야 되고 다른 한 명이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된다. 단 이때 한 명이 나가면은 몇 분 이상 그 안에서 계속 청소를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진짜 심각하구나 이 방은. 그렇게 해서 돌비 호텔 1호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쳐지고 자, 그러면 2호점 그쵸. 첫 번째 돌비 호텔 이야기였고. 네. 호텔 이름을 말씀 못 드리는 거는 그 호텔에 네.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네. 번째 네, 돌비 두 호텔로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돌비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 모임에 정말 눈빛이 상큼하신 누나가 한 분 계세요. 오, 상큼? 네. 그래서 제가 상큼이 누나라고 부를게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상큼이 누나가 이렇게 스키를 타면은 야간까지 타셔갖고 술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그 호텔에 들어오시게 됐대요. 이 호텔은 스키장 안에 있는 호텔이에요. 근데 너무 막 취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앞에 프런트에 가서 키를 받았는데 키가 407호였대요. 그래서 407호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땡 멈춰서 407호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미 너무 취해갖고 막 이렇게 해롱해롱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 방 문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이상했던 게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머리가 거의 허리까지 올 정도로 길었대요. 예.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있는데 앞에 그 상큼이 누나가 막 이렇게 와서 저기요 여기 제 방인데 방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여기 제 방이거든 하면서 카드를 딱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슬쩍 보는데 앞에 얼굴이랑 뒤에 머리가 해갖고 완전 얼굴을 다 덮고 있었대요. 뭐야, 예.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누나가 얼굴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미 그 뒤통수를 그러니까 누나의 반대편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의 앞에 얼굴을 맞댄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서 있어서 그 딴 데를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기요 여기 제 방이에요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서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방에 카드가 이렇게 띡 대니까 문이 안 열린대요. 띡 하니까 막 삐비빅 소리 나면서 그러니까 뭐야 이상한데 하면서 또 찍어보니까 또 삐비빅 소리 나왔고 다른 방인가 해갖고 이렇게 가려고 해서 보니까 407호가 맞대요 계속. 그래서 다시 가서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갖고 그 카드를 2장 주거든요 호텔은. 네.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찍어봐야지 하면서 하는데 문 앞에 그 누나가 잠깐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갔다가 다른 카드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문 앞에 또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번에는 막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쓱쓱 만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서 아니 여기 제 방인데 지금 카드가 안 돼서 그런데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누나가 오니까 또 옆으로 이렇게 쓱 비켜서 이렇게 지나갔대요. 예. 누나가 두 번째 카드를 삑 찍어 보니까 문이 이렇게 쓱 열렸는데 호텔 방이 진짜 이상했대요. 안에가 시커맸대요. 예.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여자가 그 호텔 옆방 그 앞에서 계속 서 있었대요. 뒤 돌아보고 문 손잡이 앞에서 계속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나가 이 방에 들어가는데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났대요 방에서. 근데 이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바베큐를 한 냄새가 났대요. 오? 아니 이 냄새 이거 왜 이 방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나 이거 이상하네 하면서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대요. 그래서 아니 나 이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해갖고 이렇게 카드 이렇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본 순간 갑자기 누나가 소름이 쫙 돋았대요 몸에. 돌리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누나 방에 407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어떠한 호텔도 4층은 없어요. 1, 2, 3, 5층 혹은 1, 2, 3, F5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누나가 카드를 딱 보니까 카드에 407호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누나가 놀라갖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데 그때부터 뭔가 누나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다른 방을 딱 갔다가 그 자리에서 누나가 주저앉았대요. 예. 모든 방이 다 407호였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다시 갔던 그 방 앞으로 이렇게 가봤는데 그 여자가 그대로 서 있었는데 이때 누나가 너무 소름 끼쳤대요. 그때부터. 네. 여자가 뒤를 보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신발이 앞으로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나가 지금까지 뒤통수라고 생각했던 게 얼굴이었던 거예요. 머리가 길어서 그걸 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손이 막 딱지투성이었대요. 그 상태로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제꼈대요. 네. 근데 얼굴도 다 딱지투성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나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누나가 뒤로 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입을 이렇게 쓱 벌리더니만은 얼굴이 막 일거리면서 소리를 빡 지르는데 그 여자의 그 깍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이렌 소리가 울렸대요. 갑자기 그냥 막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누나가 그때도 막 정신없이 다 도망갔대요. 와. 뒤로 돌아서. 근데 도망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봤는데 엘리베이터도 되게 이상했다. 나중에 누나가 그 까만색이 정체가 뭔지를 알았대요. 쟤였대요. 그 화재 났을 때 그 재. 네, 그 벽이 막 녹아갖고 까맣게 돼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호텔 전부가 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때부터 막 누나가 막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해갖고 계단 타고 올라갔는데 전 호텔이 다 407호고 어디를 가든 그 여자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누나를. 예. 그러다가 계단에서 기절을 했는데 그 호텔 다른 손님이 저기요 하면서 이렇게 깨웠대요. 눈을 떠보니까 3층에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갖고 카드를 딱 봤는데 카드는 507호였대요. 그러니까 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인포데스크 들어가서 이 호텔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막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대요. 호텔은 나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이 호텔이 지은 지 꽤 오래된 호텔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래서 누나가 그날 뭐 스키 탈 생각도 없는데 나 내일 타야 되나 했는데 물론 내일 타러 가셨대요. 근데 나중에 너무 찝찝해서 집에 와서 누나가 검색을 해봤는데 호텔에 아마 큰 화재는 아니었고 방 하나에 화재가 났었는데 거기에 있던 여자가 그 호텔이 참 안타까웠던 게 다른 사람들은 다 대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묵었던 방에서 난 화재도 아니었는데 그 화재가 나면서 문을 짓눌렀나 봐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서 갇혀서 질식해서 죽었다 하는데 그런 일이 호텔에 있었고 재공사를 했는데 이따금 거기서 그렇게 본다는 목격담이 있더라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누나가 다시는 그 호텔을 안 간다 하시더라고요. 못 가죠. 차라리 진짜. 멀리 가는, 근데 아직도 저도 소름이 끼쳤던 게 그 방에 만약에 이상하다 생각 안 하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누인분이 그 귀신을 목격을 하기도 했지만 그 상황 자체에 네. 홀렸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약간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누나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스키장 가서도 웬만하면 이제 술을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스키는 못 끊겠대요. 보드는 못 끊으신다고 하셔서. 어떡해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호텔에 대해서. 예.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있긴 했었더라고요. 화재가. 실제로 그 사건을 다룬 기사가 네. 있었어요. 네, 실제로 있긴 했더라고요. 호텔에서.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저희 모임에서도 몇 번 불난 그거 본 적이 있었다는데 누나는 그나마 이렇게 쫓아서 다니지 어떤 분은 벽을 타고 막 따라왔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거는 호텔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적도 있대요. 엘리베이터에서요?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거기 같이 있었대요. 처음에 없었는데. 네, 처음에 없었는데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갔고 저도 사실 이번에 제가 시즌 오프를 하면서 저도 호텔에서 하루를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저도 좀 이상한 일을 좀 겪긴 했거든요. 예? 제가 겪은 거는 이거 돌비 호텔 3호점이네요. 이거는 저는 사실 제가 헛것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 그날 저도 시즌 오프를 해갖고 저도 되게 그 위스키 같은 거를 하나 해갖고 되게 고풍스럽게 호텔에서 마시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밖에를 봤는데 어떤 검은색의 모르겠어요. 그게 잘못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골프장이었거든요. 거기가 골프장이 그 가로등인데 약간 빛이 약한 데가 있었는데 어떤 검은색의 뭔가가 거기를 막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뭔가 잘못 봤나 싶은데 되게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진짜 이상하네 하고 그때가 새벽 1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한 새벽 4시쯤에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 해갖고 이렇게 쓱 봤는데 제가 그때 묵었던 방이 6층이었거든요. 그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호텔 주차장에서 그 까만 게 제 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그때 무서워갖고 이제 커튼 닫혀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다음날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위치에 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찜찜했어요. 그래서 호텔 그 프런트에서 물어봤는데 어제 혹시 호텔에 거기서 좀 충격적인 말을 제가 하나 들었거든요. 예.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혹시 이 호텔에 있었냐 그러니까 손님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손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잘못 봤겠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 만약 이상한 거였으면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검은 형태 같은 것들은 좀 일반 네. 사람들도 가끔씩 좀 예민하거나 그랬을 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근데 오늘 진짜로 지금 호텔 네.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호텔 어떻게 네. 가요 이제? 하지만 타야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네. 네. 근데 뭐 가서 이런 똑같은 일을 안 겪으면 되는 거지만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인 게 제가 내일 스키장을 가거든요. 아직도 지금 스키장 해요? 한 곳이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이번에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거든요. 오. 연장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지금 갈지 안 갈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 혹시 스키 타러 가시는 분들, 스키 타면서 계속 웃으시거나,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긍정대리님이라 보시면 돼요. 만나면, 혹시 네. 긍정대리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긍정대리님은. 아시겠죠? 네. 오늘도 아유. 긍정적이면서도 소름 끼칠 때는 확 소름 끼치게 호텔에 네.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분 캐릭터 있다. 긍정대리님 캐릭터 있으시네요. 오늘은 시장 근처에 있는 호텔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 호텔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냥 잠만 잘 자고 나오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